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 후보 조혜민입니다. 오늘 정견 발표의 주제, 세상을 바꾸는 저의 1호 법안은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지금 이 정견 발표 영상을 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볼 때도 그렇지, 저 정책은 필요하지, 맞네 라고 고개 끄덕이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슬로건인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자취를 했습니다. 고시원에도 살았고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프집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 중에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었고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님이라서 테이블에서 저를 부르면 저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대책으로 낸 것이 웃으면서 거절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거절하니까 이제 웃어서 문제더라고요. 이 얘기가 혹시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제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이후에 제가 그 손님과 연애를 했는지 상상하셨나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날이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그 손님이 기분이 나빠서 혹은 거절해도 단념하지 않아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쫓아오면 어쩌지 하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알바 노동자였고 고시원에 살아야만 하는 1인 가구였습니다. 신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제제기하는 것조차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까봐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받았습니다. 실제로 강간을 시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살인 사건 30%는 스토킹에서 시작합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인 셈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스토킹은 장난전화, 길거리에서 침뱉기 정도의 경범죄입니다. 범칙금을 내봤자 8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은 신림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1인 가구는 각종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11배 이상 높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최근 4년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 한 건꼴입니다. 주거비 지원도 좋고 임대주택 공급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1인 가구로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범죄인지,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 누구를 지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안전하지 못했던 나의, 당신의 일상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처벌받아야 하며 실제적인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공포와 위협을 누군가는 느낄 수 있기에 경찰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말할 정책입니다.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편히 집에 돌아가서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정의당이 우선해서 챙겨야 할 누군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의당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담대한 비전, 집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은 오늘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설명하는 건 일상의 언어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조혜민은 정의당이 준비한 정책을 공장에서 눈이 빠지게 부품 조립하고 퇴근한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게끔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성장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은 언어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의 조혜민입니다. 감사합니다.